제 이름은 정미라입니다. 올해 64세가 됐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죠. 평생 습관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간호사로 살았던 35년이 제 몸에 각인된 겁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남편 사진이 보여요. 3년 전 그날 이후로 아침마다 그 앞에 섭니다. 오늘도 잘 지내볼게요. 말을 건네지만 대답은 없죠. 당연한 겁니다. 강릉 외곽 바다가 보이는 작은 건물 1층에 제가 운영하는 해담다방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1년 뒤에 문을 열었어요. 사람들은 물었죠. 왜 하필 찻집이냐고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싶어서요. 간호사였던 제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그것뿐이었어요. 환자를 돌보듯 이젠 손님을 돌보는 겁니다. 따뜻한 차 한 잔에 위로를 담아서요. 아침 6시 반 찻집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어제 닦아둔 찻잔들이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면서 찻잔들이 반짝입니다. 예쁘죠?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유자를 썰어요. 칼질을 하는 동안에도 손끝은 정확합니다. 링거 바늘을 꽂던 그 손이 이젠 유자를 써는 거예요. 웃기죠? 첫 손님은 보통 오전 9시쯤 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에요. 미라 씨, 오늘 차는 뭐가 좋아? 물으시면 저는 그분의 얼굴색을 봅니다. 피곤해 보이면 대추차를,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생강차를요. 간호사 습관이 아직도 안 빠졌네. 스스로 중얼거립니다. 오후 2시쯤 되면 손님이 뜸해져요. 그때가 제일 고요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잔잔하고 찻집 안은 차 향기만 남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저도 차 한 잔을 내립니다. 혼자 앉아서요. 찻잔을 들어 올리는데 손끝이 떨려요. 나이 탓일까요? 아니에요. 외로움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숨을 지키던 내 손이 이젠 아무것도 잡지 못하네. 혼잣말이 나왔어요. 목소리가 찻집 안에서 메아리 쳤죠. 대답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저녁 6시 문을 닫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아요. 깨끗하게 정리된 찻집을 보면 뿌듯하지만 동시에 허전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차갑죠? 11월이니까요. 현관문을 열면 또다시 고요함이 반겨요. 남편 사진 앞에 서서 말합니다. 오늘도 별일 없었어요. 거짓말이에요. 별일 없는 게 문제거든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웃음소리가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저는 웃지 않아요. 그냥 소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정적이 무서워서요. 밤 10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봐요.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간호사 시절엔 밤 근무가 많았죠. 병동 복도를 걸으면서 환자들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규칙적인 호흡, 불규칙한 신음, 기계음.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제 심장 소리만 똑똑 울려요. 이게 인생 이막이라는 건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죠.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알람 전에 일어나고 찻집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혼자 차를 마시고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어요. 반복이었습니다. 안전하지만 공허한 반복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치곤 꽤 세차게 내렸죠. 손님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오후 3시쯤 찻집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회색 바람막이를 입고 우산을 털고 있었죠. 나이는 저보다 조금 위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제가 대답했죠. 어서 오세요. 비를 많이 맞으셨네요.
괜찮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차를 드릴까요?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유자차 드릴게요. 따뜻하게요. 고맙습니다. 유자차를 내리는 동안 그는 창밖을 봤어요. 빗소리가 찻집 안을 채웠죠. 저는 찻잔에 차를 따르고 그의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찻잔을 받는 그의 손이 보였어요. 왼손 약지에 희미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반지를 끼고 있다가 뺀 흔적이었죠. 순간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혼자일까? 반지는 어디로 간 걸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시절 배웠거든요. 환자의 사생활은 함부로 묻지 않는다고요. 그는 차를 천천히 마셨어요. 한 모금, 두 모금. 그러다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따뜻하네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두드렸어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죠.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은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이상했어요. 64년을 살면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이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떨리진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찻집 문을 열면서도 혹시 오늘 또 올까 생각했습니다. 바보 같죠? 한번 본 손님인데요.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이틀, 사흘이 지나도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나 보다. 스스로 타일렀습니다. 기대하지 말라고요. 이 나이에 설레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그 사람을 거의 잊어가고 있었죠. 아니, 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고개를 들었죠. 역시 그 사람이었어요. 이번엔 비가 오지 않았지만 같은 회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켰을까요? 아니길 바랐습니다. 저번에 마신 유자차가 좋아서요. 또 마시러 왔습니다. 네, 금방 준비할게요.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진정하라고 그냥 손님일 뿐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유자를 썰다가 칼을 놓칠 뻔했어요. 35년 경력 간호사가 칼질도 제대로 못하다니요. 차를 내려서 가져갔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번과 똑같은 자리였죠.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안 했네요. 박도연이라고 합니다. 박도연. 이름을 알게 됐어요. 왠지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미라예요. 이 찻집 주인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간판에 써 있더군요. 해담다방, 좋은 이름입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홍조가 올라온 게 느껴졌죠. 64세 할머니가 얼굴 붉히다니요. 여기서 봉사활동 하시나요? 물어봤습니다. 궁금했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 동네에 있는지요. 네, 근처 요양원에서 일주일에 3번 정도 봉사를 합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고 산책도 하고요. 좋은 일 하시네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요. 그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도연 씨는 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돌아와서 설거지를 하는 척했죠. 사실은 그를 훔쳐보고 있었어요. 그때 봤습니다. 찻잔을 드는 그의 손을요. 왼손 약지에 희미한 자국이 선명했어요. 살이 눌려서 생긴 흔적이었죠.
반지를 오래 끼고 있다가 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인 거죠. 이혼을 했을까요? 아니면 사별을 했을까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수 없었어요. 그건 너무 사적인 질문이니까요. 정미라 씨도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3년 됐어요. 은퇴하고 내려왔죠. 은퇴요? 무슨 일 하셨는데요? 간호사였어요. 35년 동안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럼 사람 돌보는 일에 익숙하시겠어요. 그렇죠. 평생 그 일만 했으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네요. 찻집도 결국 사람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해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네요. 사실 저도 비슷해요.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교장으로 은퇴했습니다. 교장이었다니요. 그래서 그렇게 차분하고 품이 있어 보였나 봅니다. 그럼 저희 비슷하네요. 사람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미라 씨가 낯설지 않았어요. 심장이 또 한 번 뛰었습니다. 낯설지 않다니요.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도연 씨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어요. 벌써 가는 건가 싶어서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물어보는 그의 눈빛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대답하면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럼 곧 뵙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조금 펴진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일까요? 문이 닫히고 찻집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공허하지 않았거든요. 테이블로 가서 그가 앉았던 자리를 봤어요. 찻잔이 깨끗하게 비어 있었죠. 찻잔을 들어 올리는데 손잡이가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별일 있었어요.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어요. 누군가 찾아왔어요. 낯선 사람인데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허락하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생각이 났거든요.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의 손이요. 특히 그 반지 자국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부터 도연 씨는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씩이요. 항상 오후 시간이었어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오는 거였죠. 올 때마다 유자차를 주문했어요. 다른 차는 안 마셨습니다. 유자차가 그렇게 좋으세요?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처음 여기 왔을 때 마신 차니까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차 맛을 잊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날을 잊지 못한 걸까요? 어느 날은 비가 왔어요. 처음 만났던 날처럼 세차게 내렸죠.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온다는 걸요. 역시 오셨네요. 비 오는 날엔 따뜻한 차가 생각나서요. 우산을 접으면서 말했어요.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주방에서 마른 수건을 가져왔어요. 간호사 본능이었죠. 아픈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었거든요. 몸 닦으세요. 감기 걸려요. 수건을 건넸습니다. 도연 씨가 받으면서 손이 살짝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의 손이요.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당황했죠. 저는 얼른 손을 뗐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 씨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어요. 저는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64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혼잣말이 나왔어요. 설렘일까요? 이 나이에도 설렐 수 있는 건가요? 유자차를 내려서 가져갔습니다. 도연 씨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비가 참 많이 오네요. 네, 그러게요. 나란히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정미라 씨. 네.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왜 그런 질문을요?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요. 저도 그래서요. 외로움이 어떤 건지 알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외로워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가면 정적만 있어요. 그 정적이 무서워요. 저도요. 도연 씨가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는 게 좋아요. 정미라 씨가 있으니까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두 사람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연 씨는 이제 단골이 됐어요. 일주일에 4번씩 오기도 했죠. 오면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고 같은 차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가 오는 시간을 알게 됐어요. 오후 3시쯤이면 문을 열고 들어올 거란 걸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유자를 미리 썰어뒀습니다. 또 오셨네요. 이젠 농담처럼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네, 또 왔습니다. 도연 씨도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 3시였어요. 문이 열렸고 도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뭔가 달랐어요. 손에 노란 봉투를 들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부탁이요? 요양원 어르신들께 드릴 사진을 인화하고 싶은데요. 혹시 근처에 사진관 아세요? 사진이요? 여기서 2블록 가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따 다녀와서 차 마셔도 될까요? 그러지 말고 여기서 보고 가세요. 어떤 사진인지 궁금한데요. 괜히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궁금했거든요. 도연 씨가 봉투를 열었어요. 저는 옆에서 슬쩍 봤죠.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 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사진이었어요. 병원 단체 사진이었죠.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함께 찍은 거였습니다. 앞줄 왼쪽에서 3번째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제가 서 있었어요. 40대 초반의 제 모습이었죠. 이 사진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물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오래된 의료 봉사 기사였는데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도연 씨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분이 정미라 씨 맞죠? 젊으셨을 때 모습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예요. 그런데 왜 이 사진을요? 익숙해서요. 네.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보는 건데 말이죠. 도연 씨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도연 씨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병원 어디예요? 서울중앙병원이요. 제가 거기서 15년 일했어요. 서울중앙병원. 도연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도연 씨도 거기 가본 적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확신이 없는 것 같았죠. 저는 사진을 계속 봤습니다. 그때 뒤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도연 씨도 그때 그 병원에 있었던 걸까요? 정미라 씨? 도연 씨가 불렀습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었거든요. 아, 네. 미안해요. 옛날 생각이 나서요. 좋은 기억이에요? 글쎄요.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었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20년 전 그 밤의 일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화제를 돌렸습니다.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자차를 내리는 동안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우연이 정말 우연일까요? 도연 씨에게 차를 내줬어요. 그는 사진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뭐가요? 이 사진을 보면 왠지 가슴이 먹먹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도연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낯설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요? 도연 씨, 네. 혹시 심장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도연 씨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느낌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쯤 받았어요. 응급수술이었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0년 전 응급수술, 서울중앙병원.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어디서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울중앙병원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도연 씨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살렸던 사람이요. 정미라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는데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밤 도연 씨를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을 포기해야 했거든요. 그 죄책감이 20년 동안 저를 짓눌러 왔어요. 물 한 잔 드릴까요? 도연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잠깐만 앉아 있을게요.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 씨는 제 옆에 앉았어요.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저를 돌보고 있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살렸던 사람이 이제 저를 돌보고 있다니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도연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괜히 놀라게 해서요.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해서요. 도연 씨가 사진을 봉투에 넣었어요. 오늘은 이만 갈게요. 좀 쉬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피로 얼룩진 수술복, 울리는 심전도 소리, 선택의 순간이요. 왜 하필 도연 씨였을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습니다. 낯선데 왜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을까? 이제 알겠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던 거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 씨는 그 후로 찻집에 오지 않았어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문을 쳐다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이상하게 행동해서 불편했던 걸까요? 아니면 더 이상 저를 보고 싶지 않은 걸까요? 불안했습니다. 동시에 안도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정미라 씨 맞으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해솔요양원 사회복지사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박도연 선생님께서 정미라 씨를 추천하셔서 연락드렸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도연 씨 이름이 나왔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에 어르신들 작은 행사가 있는데요. 혹시 오셔서 차 봉사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이 정미라 씨가 차를 정말 잘 내리신다고 하셔서요. 도연 씨가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할 수 있어요. 대답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요양원으로 향했죠. 가는 내내 떨렸습니다. 도연 씨를 볼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이었어요.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1층 강당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계셨고 앞에서는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죠. 도연 씨였습니다. 네, 왔어요. 어색하게 웃었어요. 도연 씨도 웃었습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와주셔서 제가 고맙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차 대접 준비해야겠죠? 제가 먼저 말했어요. 네, 제가 안내할게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도연 씨가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뒀더군요. 제가 유자도 사고 대추도 샀어요. 정미라 씨 찻집에서 마신 것처럼 만들고 싶었거든요. 세심했어요. 그런 도연 씨가 고마웠습니다. 차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도연 씨는 옆에서 도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어요. 어르신들께 가져다 드릴게요. 찻잔들을 쟁반에 담았습니다. 도연 씨도 함께 들고 나갔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어요. 따뜻하니 좋네 맛있어 칭찬이 쏟아졌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역시 사람을 돌보는 일이 제 천직인가 봅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어르신 한 분이 도연 씨를 불렀습니다. 도연아, 이리 와봐. 할머니가 등 좀 긁어줘. 네, 할머니. 도연 씨가 다가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셔츠를 입은 도연 씨가 몸을 숙이면서 깃이 벌어졌어요. 목 아래, 가슴팍에 긴 흉터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흉터,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20년 전 그날 밤 응급실에 실려온 남자의 가슴에 집도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수직으로 길게 그어진 흉터, 심장 개용 수술의 흔적이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미라 씨?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도연 씨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요. 아, 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어지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충격이었죠. 바람 좀 쐬러 나가시죠. 도연 씨가 저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요양원 뒤뜰이었습니다. 벤치에 앉혔어요. 도연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 좀 나아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죠. 도연 씨. 네. 흉터 봤어요. 도연 씨가 움찔했습니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슴팍을 만졌어요. 아, 이거요. 보셨군요. 언제 수술 받으셨어요? 정확히는 20년 2개월 전이에요. 11월 17일 밤이었죠.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당직이었던 바로 그날 밤이요. 서울중앙병원에서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혹시 그때 병원에 계셨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도 거기 있었어요. 그날 밤 당직 간호사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그럼 혹시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도연 씨 수술을 도왔어요. 제가 수술실에 있었어요. 정말요?
도연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네. 응급수술이었어요. 심장이 멎을 뻔했죠. 수혈도 많이 필요했고요. 그랬었군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의식이 없었으니까요. 깨어났을 때는요. 일주일 후에 깨어났어요. 기적이라고 했죠. 의사 선생님들이요. 기적 맞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적에는 대가가 있었죠. 다른 생명이요. 도연 씨, 네. 그날, 사실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응급 환자가 2명이었어요. 도연 씨와 다른 분이요. 네. 수혈이 부족했어요. 둘 다 살릴 수 없었죠. 도연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택을 해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요. 누구를 먼저 살릴지요. 그래서요. 도연 씨를 선택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다른 분은 돌아가셨어요. 제 생명을 살려준 분을 이제야 다시 만났네요.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그날 밤 일을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께 들었어요. 누군가 대신 희생했다는 걸요. 그걸 알면서도 그래서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았어요. 봉사를 하는 것도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였죠. 도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았어요. 제 생명을 살려준 분이 바로 정미라 씨였다는 걸요. 미안해요. 제가 아니에요. 고마워요. 도연 씨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 있어요. 당신을 만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풀어진 운명의 실타래였죠. 요양원에서 돌아온 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연 씨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왜 저를 찾아온 걸까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였어요. 새벽 4시쯤 침대에서 일어났죠. 거실로 나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간호사 시절 자료들이 담긴 상자였어요. 은퇴하면서 가져온 거였죠. 상자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었어요. 오래된 서류들, 사진들,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씩 꺼내봤어요.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노란 메모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제 글씨였죠. 응급수혈 우선 대상 27번 병상 박도연. 그 아래 다른 글씨가 있었어요. 당시 주치의였던 선생님 글씨였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한 생명을 포기해야 했던 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메모지를 놓칠 뻔했죠. 20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응급실에 2명이 실려왔어요. 교통사고였죠. 한 명은 도연 씨, 27번 병상. 다른 한 명은 28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둘 다 위중했어요. 심장이 약했고 출혈이 심했죠. 수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혈액이 부족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둘 다는 못 살려. 선택해야 해. 그때 저는 27번 병상을 봤습니다. 도연 씨였죠. 심전도가 불규칙했지만 아직 희망이 있어 보였어요. 28번 병상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호흡이 약했죠. 27번 먼저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정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어요. 도연 씨에게 모든 혈액을 썼죠. 3시간 동안 싸웠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살았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그때 옆에서 긴 삐소리가 들렸습니다. 28번 병상이었어요.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이 멎어 있었어요. 시간 기록해.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47분이었죠.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을 잃은 밤이었습니다. 메모지를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죄책감은 여전했어요. 내가 선택했어. 도연 씨를 살리기로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제가 선택에 동의했죠. 27번을 먼저 하자고요. 28번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가족은 있었을까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남편이었을까요? 아버지였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가 이 사실을 안다면 도연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알고 있다고 했어요. 누군가 대신 희생했다는 걸요. 하지만 제가 선택에 관여했다는 건 모를 거예요. 날 용서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도연 씨를 보면 행복했어요. 설렜고 따뜻했죠.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를 좋아할 자격이 있을까요? 다른 생명을 포기하고 살린 사람을 사랑해도 되는 걸까요?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메모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구겨서 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이건 제가 짊어져야 할 무게였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뚜껑을 덮었어요. 그날 아침 찻집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개인 사정으로 쉽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오후쯤 전화가 왔어요. 도연 씨였습니다. 정미라 씨, 괜찮으세요? 찻집 문이 닫혀 있어서 걱정됐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걱정이 묻어났죠. 네, 괜찮아요. 그냥 오늘은 좀 쉬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제가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의 생명을 살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포기했다고요? 미안해요, 도연 씨.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을 좋아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마음이 가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갔지만 제 마음속 어둠은 거치지 않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 씨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묻어두고 살아야 할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20년 동안 혼자 짊어진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찻집에도 오지 않았죠.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문을 쳐다봤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나흘째 되는 날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는 거죠?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5째 되는 날 아침 결심했어요. 요양원에 가기로요. 찻집 문을 닫고 택시를 탔습니다.
요양원까지 15분 거리였죠. 도착해서 사회복지사 김민정 씨를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차 봉사했던 정미라예요. 아, 기억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혹시 박도연 선생님 계세요? 민정 씨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모르셨구나. 선생님이 사흘 전에 쓰러지셨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심장이 안 좋아지셔서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붙잡았어요. 어느 병원이요? 강릉중앙병원이요. 3층 301호실이에요. 고맙습니다.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제 잘못인가 싶었어요. 제가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해서 충격을 받은 건 아닐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3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안에서 대답이 없었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 창가 침대에 도연 씨가 누워 있었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도연 씨, 작게 불렀습니다. 도연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한 미소였지만 따뜻했어요. 왔구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침대 옆으로 갔어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걱정 끼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심장이 약해졌대요. 20년 전 수술 부작용이래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 탓이에요. 제가 그날 도연 씨를 살렸지만 완벽하게 살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야 제 차례인가 봅니다. 도연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정미라 씨.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날의 일 다 알고 있었어요. 네. 제가 산 건 누군가 덕분이라는 것도요.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도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수혈이 부족해서 선택을 해야 했다고요. 다른 환자분은 그날 밤 돌아가셨다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그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괜찮아요. 도연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그 덕에 지금 당신을 만났잖아요. 도연 씨, 20년을 더 살았어요. 아이들을 가르쳤고, 봉사도 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만났어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했어요? 네, 사랑이에요. 정미라 씨를 사랑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됐어요. 이제 됐어요. 도연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잠깐만 눈 좀 붙일게요. 피곤해서요. 네,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해지도록요. 심전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안정적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저는 이 사람을 살렸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제게 용서를 주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도연 씨.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살린 게 후회되지 않아요.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선택할 거예요. 도연 씨가 잠든 얼굴로 미소를 지었어요.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보호자시죠? 아, 네. 친구예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호전됐어요. 약물 치료 잘 받으면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정말요? 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치료를 시작했거든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나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도연 씨를 봤어요.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잘 자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손을 쓰다듬어 줬어요. 제가 20년 전에 살린 이 손을요. 그날 밤 병실에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의자에 앉아 도연 씨 손을 잡은 채로요. 불편했지만 행복했어요. 20년 만에 죄책감 대신 사랑을 느꼈으니까요. 한 달 후 도연 씨가 퇴원했습니다.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안정적이었죠. 퇴원하던 날 병원 앞에서 도연 씨가 말했어요. 정미라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결혼하자고요. 우리 이제 함께 살아요.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64세에 결혼이라니요. 웃으면서 울었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하는데요.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당신도 누군가의 보호받는 사람이 돼요. 평생 남 돌보기만 하지 말고요. 그 말에 무너졌어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돌보겠다고 했거든요. 네, 좋아요. 결혼해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64세와 68세의 약혼이었죠. 일주일 후 주민센터에 갔어요.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어요. 축하드립니다. 공무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나오면서 도연 씨가 말했어요. 결혼식은 안 해도 되죠? 우리 나이에 그런 건 부담스럽잖아요. 네, 저도 그게 좋아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부부가 된 첫 산책이었어요. 도연 씨가 찻집 근처에 작은 집을 구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2층 주택이었죠. 여기서 함께 살아요. 예뻐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1층은 당신 작업실로 쓰고 2층은 우리 침실로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이삿짐을 옮기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많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첫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차를 마셨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긴장됐습니다. 먼저 씻을게요. 욕실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4세의 제 몸이 보였습니다. 젊지 않았어요. 주름이 있었고 처진 곳도 있었죠. 이 나이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딸 지연이가 선물한 실크 잠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입어봐. 예쁠 거야. 그때는 쑥스러워서 거절했었죠. 근데 오늘은 입고 싶었어요. 천천히 입었습니다. 부드러운 천이 피부에 닿았어요. 거울을 다시 봤어요.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떨림이라니. 웃음이 났어요. 64세가 설렌다니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도연 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름다워요. 거짓말이에요. 진심이에요.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아름다워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홍조가 올라왔죠. 씻고 올게요. 도연 씨가 욕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계속 거칠었어요. 진정해, 정미라. 넌 64살이야. 혼잣말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연 씨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도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면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괜찮아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근데 다리에 힘이 풀려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도연 씨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떨려요. 68년을 살았지만 이런 떨림은 처음이에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어색했지만 행복했어요. 정미라 씨. 네. 천천히 해도 돼요. 우리 서두를 필요 없어요. 고마워요. 도연 씨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평생 당신 곁에 있을게요. 저도요.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댔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살린 그 심장이요. 도연 씨. 네. 당신을 살린 게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요. 당신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조명을 껐습니다. 달빛만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도연 씨가 저를 천천히 눕혔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사랑해요, 정미라 씨.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64세에 맞은 첫날 밤이었습니다. 떨리는 다리가 말해줬어요. 진짜 사랑이란 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었어요. 도연 씨의 따뜻한 품에서 잠들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완전히 편안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에게 돌봄받는 것도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도연 씨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잘 자요, 내 사랑. 그 말이 자장가가 됐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어요.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64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문 사이로 따뜻한 빛이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아침이었습니다. 옆을 봤어요. 도연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죠.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향이 집안을 채웠어요. 컵 2개를 꺼냈어요. 예쁜 찻잔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준비해둔 거였죠. 커피를 따르고 테이블에 놓았어요. 나란히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물결에 반짝였죠. 아름답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씨였어요. 일어났어요? 더 자도 되는데요. 당신이 없어서 깼어요. 도연 씨가 뒤에서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잘 잤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당신은요? 저도요. 오랜만에 꿈도 안 꾸고 푹 잤어요.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이제는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의미 있어졌어요.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제 나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게 살래요.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을 내려놓았으니까요. 오늘부터 뭐 할까요? 도연 씨가 물었어요. 글쎄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요. 좋아요. 저도 그게 좋아요. 아침을 먹고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바닷가를 걸었어요.
손을 잡고요. 정미라 씨. 네. 찻집 이름 바꾸는 거 어때요? 왜요? 해담다방 좋은데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새 이름이 어울릴 것 같아서요. 생각해 봤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당신이 정하세요. 당신 찻집이니까요. 우리 찻집이에요. 이제는요. 도연 씨가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종이에 이름들을 적어봤어요. 여러 개를 썼다 지웠다 했습니다. 그러다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봄이요. 봄. 네, 다시 봄.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아요.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다시 봄 완벽해요. 다음 날 간판을 주문했습니다. 일주일 후 새 간판이 도착했어요. 하얀 바탕에 연두색 글씨였습니다. 다시 봄. 도연 씨와 함께 달았어요. 사다리에 올라가서요. 조심해요. 괜찮아요. 간판을 꺼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내 두 번째 인생이에요. 중얼거렸어요.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이에요. 도연 씨가 고쳐 말했습니다. 맞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찻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요.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간판이 바뀌었네요? 네, 새로 시작하게 됐어요.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얼굴이 환해 보여요. 감사해요. 정말 환해졌나 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거든요. 도연 씨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요. 오늘도 왔어요. 오셨어요? 이젠 농담처럼 주고받는 인사였어요.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님들도 좋아했어요. 보기 좋네요. 두 분이라고 말했죠. 어느 날 오후 딸 지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연아. 무슨 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요. 새 간판 보러 왔어요. 지연이가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다시 봄 좋은데요? 그치? 엄마 마음에도 들어. 엄마,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지연이가 웃었어요. 허락하는 웃음이었죠. 고마워, 지연아. 뭐가요? 이해해줘서요. 당연한 거예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도연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 왔어요? 네, 오늘 지연이가 왔었어요. 그래요? 뭐래요? 행복해 보인대요.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식사였지만 특별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먹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2층 침실로 올라갔어요. 창가에 섰어요. 도연 씨가 옆에 왔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보름달이었죠. 예쁘네요. 당신만큼은 아니에요. 또 그런 소리예요. 웃으면서 도연 씨를 밀쳤어요. 도연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정미라 씨. 네.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창가로 비치는 달빛 속 두 사람의 미소가 부드럽게 겹쳤습니다. 64세와 68세의 사랑이었어요. 늦었지만 진짜였습니다. 죄책감 대신 용서를, 외로움 대신 사랑을 얻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죠.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도연 씨, 네.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당연하죠. 죽을 때까지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어린아이처럼요. 웃음이 났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다시 시작된 인생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다시 봄, 제 인생에 온 두 번째 봄이었어요. 그리고 이 봄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와 함께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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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라면요.